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의 영하 20.7도입니다. 서울 노원은 영하 13.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파 정말 힘드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겪고 계신 추위와 그 원인 그리고 대처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느끼시는 추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국 최저 기온을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이 영하 20.7도였습니다. 평창 분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를 견디고 계십니다. 영하 20도가 넘으면 피부가 노출되는 순간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강원도 내륙 전체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전국이 영하 10도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추운 곳은 노원으로 영하 13.6도였습니다. 어제가 최강 한파였는데 오늘은 더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쪽도 춥습니다. 어떤 분은 영하 4도인데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는 정말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바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5도에서 10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영하 10도에 바람 초속 10m면 우리 몸은 영하 20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바람만 없으면 견딜 만한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집 마당에 물건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 유무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 속 어려움들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백에서는 차 시동이 안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하 20도가 넘으면 배터리가 얼어붙습니다. 부동액도 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춥습니다. 패딩을 입고 등산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보일러를 켜도 춥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더욱 춥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관 관리가 큰 걱정입니다. 수도관 관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중부 내륙에 한파주의보입니다. 강원도 내륙 산지는 한파경보입니다. 영남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 동해에 풍랑주의보입니다.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로 강풍주의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위가 왜 생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에 폭탄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의 태풍이라고 불리는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강한 한기를 끌어내렸습니다. 폭탄 저기압이 뭘까요? 1월 10일 일요일에 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하루 뒤인 1월 12일 월요일에는 958 헥토파스칼이 되었습니다. 단 24시간에 27 헥토파스칼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발달하는 저기압을 폭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958 헥토파스칼은 슈퍼 태풍급 중심 기압입니다. 겨울인데 태풍만큼 강한 저기압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괴물이 만들어졌을까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도차가 너무 커서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서쪽의 높은 고기압, 동쪽의 낮은 저기압입니다. 이런 배치가 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하늘은 줄무늬 눈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만나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기가 얼마나 강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공 5,500m 높이의 기온입니다. 영하 46도입니다. 영하 46도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것은 지상 기온이 아닙니다. 상공 기온입니다. 하지만 이 한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느끼는 추위도 극심해집니다. 영하 46도 한기는 북극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보통 상공에서 영하 40도 이하가 되면 지상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영하 10도 이하입니다. 상공의 한기가 지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은 이 한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올빈에서 얼음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본 동북지방도 힘듭니다. 폭탄 저기압이 폭설과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게다가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악천 후의 지진까지 겹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기압이 홋카이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서고동저 배치입니다. 동해에 줄무늬 눈구름이 생겼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맑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맑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못합니다. 열이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복사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몽골에서 새 저기압이 옵니다.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나가면서 비나 눈이 올 수 있습니다. 대설 예보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보다 눈이 적게 왔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안 왔습니다.
서고동저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눈구름이 동해로 치우쳤습니다. 예보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요즘 예상이 다 틀리네요 라는 말씀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 눈 예보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기압 위치가 50km만 달라져도 완전히 바뀝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서고동저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등갑선 간격이 넓습니다. 바람이 약해집니다. 잠시 사원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팽창할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 언제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안이 1월 2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월 말쯤 되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이제 생활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같은 추운 지역은 수도관 보온 테이프를 반드시 감으세요. 노출된 배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밤에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세요. 아주 조금씩 흐르게 하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얼지 않습니다. 이미 얼었다면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배관이 터집니다. 차량 관리도 중요합니다. 태백에서 시동 안 걸려 고생하신 분들 계십니다. 부동액을 점검하세요. 영하 20도 이하까지 견디는지 확인하세요. 배터리도 점검하세요. 추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차를 실내 주차장에 세우시면 좋습니다. 밖에 세워야 한다면 배터리 보온 커버를 씌우세요. 집 안 관리입니다. 문풍지를 붙이세요.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보일러를 점검하세요. 고장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보일러를 아끼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건강입니다. 집 안에서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패딩과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외출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귀마개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귀와 손가락이 동상에 가장 취약합니다. 얼굴도 가리세요. 마스크나 목도리로 입과 코를 보호하세요. 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발에 땀 많아 동상 자주 걸린다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땀이 나면 더 빨리 얼습니다. 양말을 여러 겹 신으세요. 노인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추위에 약하십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짧게 다녀오세요. 산불 조심도 중요합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모두 산불 감시에 협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영하 20.7도, 서울 노원 영하 13.6도입니다. 폭탄 저기압이 만든 제2파 한파입니다. 대안까지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수도관, 차량, 보온관리 잘하세요. 동상 특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봄이 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